두 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하는 건데 미국 말로 그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 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 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법이신가?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세 분이 말씀하신 걸 정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미국 국내법에서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FTA 했던 모든 조항 다 무효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 대표에게 제가 이거 변호사로서 물어보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다 지켜야 하고 저쪽은 하나도 안 지키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죠. 뭐 달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외교통상부의 관료라면 그게 몰라서는 안 된다는 아니 그렇다면은 거죠.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이게 국민을 속인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도적으로 속였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왜 사고 자체가 우리가 좀 다르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첩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컨대 친일파 같은 경우에 뭐 이판사판 뭐 어차피 망할 나라 하고 자기 이권이나 챙기자 하고 나라 팔아먹은 것보다 그러니까 국민의 다수의 이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어떤 무한한 사명감을 갖고서 이런 방향으로 나갔다면 이거 참 이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개인의 그런 과도한 신념, 그러니까 이게 옳다 이것을 이게 선출된 권력도 아니잖아요. 국민이 다 위임해준 것도 아닌데 자기 개인이 좋아하고 개인이 원하는 것을 국민한테 그냥 강제로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미 FTA 이 문제도 제대로 좀 했으려면 뭐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한EU FTA가 올해 4월 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 김정은 통상교섭 본부장을 잘랐어야 된다니까요.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시에 SSM 규제법과 한EU FTA가 충돌이 되는 걸 정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거짓 보고를 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협상을 잘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지금 한미 FTA까지 온갖 가지 변명을 해대면서 지금 알겠습니다. 강행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이제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우리 국익에 관련된 이를테면 무슨 복지 정책이라든가 뭐 환경을 뭐 보호한다든가 무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든가 모든 전반적인 헌법적인 권리들이 전부 다 제약받는 거 아닌가요?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돼가지고는 복지 서울도 없고 복지 한국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도 잘 뽑아야 되겠지만 아무리 시장 잘 뽑아도 아마 한미 FTA에서 굉장한 그 권한이 제약돼 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우리 이 교수님 좀. 네. 왜냐면 서울시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조약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방자치 조례는 다 이렇게 유보가 됐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 조례라 하더라도 그중에 수용과 보상에 관련되는 건 다 여기에 유보가 안 됐습니다. 간접성이 뭐냐면 실제로 정부가 지방자치정부 포함해서 뭘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정부가 정책을 하고 그 조치를 취했을 때 간접적인 자기 기대 이익이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손해를 봤다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지방자치정부에서 유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ISD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방정부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고, 조례라든가 이거는 법이나 이거에 비하면 훨씬 부차적인 거니까. 우리 입법권은 어떻습니까? 무슨 이를테면 복지정책, 새로운 복지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규제거든요. 여러 규제 형태를 띨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 이른바 낙장 불입 조항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 수준, 제가 서울시가 복지 서울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는 뜻의 일부로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조례 문제를 오히려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법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히 제한을 받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일단 조례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떤 조치들이 입법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입법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안 되죠. 렛치 조항이 그래서 아까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무슨 복지, 노동, 뭐 우리의 모든 국정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주권이 매우 제약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까 ISD 조항은 사법 주권도 제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ISD 조항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을 한국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대법원이나 법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월드뱅크 산하에 세계은행 산하의 익시드가 뭐죠? 우리말로는 뭐 국제투자분쟁 투자분쟁 거기서 그렇죠. 예. 거기서 중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중재는 한국어로 말하면 대법원 판결이랑 똑같아요. 네, 단심이니까. 더 이상 누가 뭐 싸울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의 사법주권을 또 그 월드뱅크 산하의 그 센터에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가 또 아마 틀림없이 그 김정은 법무장 같은 분은 반론 제기하겠지만 월드뱅크라는 건 세계적인 뭐 기구고 이러겠지만은 근데 사실 미국의 그냥 괴뢰라고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항상 미국 사람이 미국이 네, 그 총재는 항상 미국에서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사법주권도 내주는 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이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좀 목소리가 안 들리는 외교통상부가 계속 예.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우리나라가 그 공공복지는 할 수 있다. 근거를 드는 게 이거거든요. 그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당사국의 행위는 간접수용 아니다. 그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제가 달린 얘기거든요. 즉 뭐가 있냐면 그게 극히 규제가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는 그건 그래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역시 같이 써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판단하냐? 결국 그 익시드라는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구성되는 패널. 판단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판단을 하고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실제 이제 우리가 판단 간접 권한이 없는 수용이란 거죠. 말은 아니 저도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저도 사업시험 합격하고 그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법률 공부했는데요. 네, 자타공인. 네. 간접 수용이란 말은 여러분께서는 간접 수용이란 말은 제가 한미 FTA 조문 중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다 물어봤어요. 한국에 내놓으라는 법조인 중에 간접 수용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정법 교과서에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어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없어요? 혹시 미국이나 어디 이종걸 변호사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세계적으로도 간접 수용이라는 개념은 아직 이렇게 정착된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앞으로, 정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어서 손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간접 네? 피해, 간접 손해, 아니, 수용은 직접 수용과 간접 수용이 직접 있는데 손해, 간접 손해. 예를 들어 정부가 뭐 유사시에 그 개인의 재산을 직접 건물이나 갖고 오는 거고 간접 수용은 그게 아니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법을 바꿔서. 네. 정책에서 손해를 본다 이게 예. 손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 투자자에 대해서 무슨 정책의 변경으로 손해를 끼쳐서 간접 수용이라고 보이면은 그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 손해배상도 한국 법원이 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월드뱅크 세계은행 산하의 그 분쟁 조정 그 중재센터에서 그 또 국제법에 따라서 결정하고 나온다 이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국의 변호사 수준으로는 저도 아까 엘리트 변호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김현장에도 오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실력으로는 거기 가서 한국 정부를 방어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 만약 그런 사건이 생기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변호사들 비싸게 돈 줘가지고 그 사람들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대리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FTA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 변호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그냥 넣어놨습니다. 아주. 그리고 지금 뭐 저는 말씀을 좀 부과하고 싶은 예, 거는 그것도 제가 또 하나는요, 김현종 씨가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자기 개인 먹고 살라고 그랬을 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인 먹고 살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사람의 의식이나 사람의 그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데 너무 아, 중대한 영향을 끼치죠. 아니에요. 역사학자는 역사학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법률가는 법률 쪽으로 그러니까 그 홍준표 의원이 몇 년 전에 아주 잘 사법 얘기를 주권.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홍 반장 칭찬을 하고 왔죠.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거다. 헌법 체계와 사법 체계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것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2007년에 한 얘기인데 그때는 야당 때 한 얘기고. 근데 홍 반장께서는 본인이 한 말에 절대로 지금 구속을 받지 않냐고 밀어붙이시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왜 옛날에 했던 말에 대해서 지금 근데 은근히 지금 걸려가지고 이게 망설이시냐 말이죠. 문제가